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어머니가 임금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승성군을 세우고자 하였다. 효몽옹주의 말이었다. 효몽옹주는 조씨의 딸이었고 승성군은 조씨의 첫째 아들이었다. 조씨는 중전을 별궁으로 내쫓고 후궁의 최고 품계인 귀인이 되었다. 이때 조귀인과 손을 잡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자점이다. 김자점은 광해군 때 임목 대비 패모놀의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인조반정의 1등 공신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수인세자를 비롯하여 세자빈 강씨의 전복 사건에서도 극형을 강력히 주장한 이가 바로 김자점이었다. 그는 조귀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손자 며느리로 삼으며 인조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 조귀인이 김자점과 손을 잡은 이유 중 하나가 만일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청나라의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긴 점이었다. 당시 송시열 등으로 유기를 느낀 김자점은 북벌론을 청나라에 밀고 함으로써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조귀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인조가 죽자 효정은 조씨의 3남매에게 노비를 각각 150명씩 내리기도 했다. 인조가 죽고 골로 돌아온 장렬왕후는 대비가 되었다. 대비전에 앉아있던 장렬왕후가 상궁을 다그쳤다. 어찌 이리도 굼뜰 수가 있는가? 내 이것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 대비마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옵니다. 내 이 요망한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장렬왕후의 얼굴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세운 듯 강견했다. 이윽고 대비전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다. 영이란 아이였다. 영이가 대비전을 들어서는 무릎을 꿇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비마마. 조귀인의 권세가 제 아무리 높다 하나 내년까지 설마 조귀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더냐. 내년이 내가 조귀인으로 인해 골에서 쫓겨났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더냐. 마마. 영이가 몸을 더욱 엎드렸다. 영이는 원래 조귀인의 딸인 효몽옹주의 여종이었다. 자색이 곱고 술을 잘 놓았는데 조귀인이 그런 영이를 자신의 아들인 승성군에게 내려준 것이었다. 승성군은 영이를 어여삐 여겼다. 영이는 승성군의 사랑을 믿고 조귀인처럼 승성군의 부인에게 방자하게 굴었다. 승성군의 부인 신씨는 바로 영이를 부른 장렬왕후의 조카였다. 즉 승성군의 부인 신씨의 이모가 바로 장렬왕후였던 것이었다. 승성군의 부인이 누군지 내년이 더 잘 알 터 내 오늘 내년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것이야. 영이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 마마, 대비마마, 오예시옵니다. 인연이 어찌 부부인을 함부로 대했겠사옵니까?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내년이 부부인에게 한 짓거리들을 말이다. 내 아무리 조귀인의 권세를 믿고 까분다 하지만 실상 이 대궐의 주인은 나이니라. 김상궁, 전연의 버릇을 내 오늘 바로잡아야겠다. 회초리를 드리라. 대비전 상궁이 회초리를 하나가득 들여놓았다. 영희는 실로 기함할 지경이었다. 마마 살려주옵소서. 인연이 마마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마마를 진정한 고래 안주인으로 만들 그럴 소식을 인연이 알고 있사옵니다. 상궁들이 영희의 팔을 붙잡아 세우려는 중이었다. 회초리를 집어들던 장렬왕후가 의아해하며 입을 열었다. 무언가 큰 것이 걸려든 듯했다. 긴히 할 말이라. 내들어보고 너의 목숨을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겠다. 내년 하나 죽어나간다 해서 조귀인이 너의 장례라도 치러줄 것 같더냐. 어디 고해보거라. 영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속삭였다. 조귀인께서 매번 대비마마께서 자신을 구박하기가 어찌나 심한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몰래 기도를 하였사옵니다. 또한 신복 두세 시녀와 앵무라는 여자 무당과 회개한 일을 모의하기도 하였사옵니다. 장렬왕후는 들고 있던 회초리를 놓치고는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무지 못했다. 이 일은 효정에게 전달되어 곡청이 설치되었다. 조귀인과 그의 비복들, 무당 앵무까지도
모조리 잡혀 들어갔다. 문초가 시작되자 순복한 이도 있었고 불복한 채 죽은 이도 있었다. 앵무가 순복한 뒤로 그의 말에 따라 대구 곳곳에 땅을 파니 뼈가루가 재와 같이 무수했다. 죄인들이 순복한 초사는 모두가 비슷했다. 앙진과 가엄춘이 뭉초에 이기지 못하고 준술했다. 우리가 옛 무덤에서 썩은 관의 조각을 구하여 조기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주저하고 보도한 내용으로 기도한 일에 대해서도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작은 괴짝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우리를 시켜 옹주에게 전해주어 저주하는 데 쓰게 하였습니다. 예일과 업이 매를 이기지 못하고 진술했다. 옹주가 옷소매에다 뼈가루를 담아서 대전 및 인평대군의 집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럽고 흉한 물건도 많이 묻었습니다. 실로 대빅전 침실을 파니 이상한 물건들이 수두룩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씨는 딸을 시켜 대군과 부마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출입하면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도구라고 칭하고는 올소매에 흉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이를 꾸몄다. 심지어는 흰 이가 있는 머리뼈와 누린내가 나는 뼈가루를 가지고 와 자전과 대전에 뿌리거나 묻은 일까지도 발각되었다. 12월 13일에는 효몽옹주의 남편인 김세룡, 김씨 등을 추국하면서 용모에 관한 것을 수면 위에 떠올랐다. 김세룡은 김자점의 손자였다. 김세룡도 의금부의 신문에 조기인의 영모를 수토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과 귀인께서 임금을 저주하고 일이 이루어지면 승성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기축년에는 귀인께서 대전을 저주하였으며 이미 불상까지 주저하였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조기인이 소리쳤다. 여전히 앙칼진 것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얘가 어디라고 거짓을 고한단 말이냐? 내 놈이 실로 보았더냐? 나의 권세를 얻고 내 하라비와 그리도 부귀영화를 누렸건만 어찌 나를 이리도 배신하는 것이더냐? 모두가 거짓입니다. 전하, 모두가 거짓입니다. 승하하신 선왕께서 신첩을 어찌 대하셨는지 잊으셨단 말이십니까? 대신이 아뢰었다. 김자점은 자기 멋대로 밖에서 후신들을 불러들여 장차 고명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임금을 세우기로 희망한 자가 있어 그런 것이옵니다. 효정이 대답했다. 자점이 신하로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죄인 조씨와 김자점이 안팎으로 결탁하여 흉한 옥모가 낭자하니 궁중에서는 조씨로부터 일어나고 용모는 밖에서 김자점으로부터 싹이 텄습니다. 김자점은 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송시열 등의 사람을 등용하자 그들에게 탄핵을 받아 인조 승하 6일 만에 유배되었다. 그러자 종기인은 마음이 더욱 급해졌고 결국 믿고 있던 영의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효종이 명했다. 죄인 조씨는 들어라. 내 선대왕의 은혜를 생각하여 명하니 스스로 자결하라. 또한 특별히 은전을 베푸니 장사는 예를 갖추겠노라. 그렇게 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별히 그녀의 작고는 패하지 않았다. 다만 소생인 효명옹주와 승성군, 낙성군은 작고를 빼앗겨 유배되었다. 김자점의 아들과 조씨의 사위 김세룡은 처형되었다. 당초에 김자점이 조기인과 결탁하여 국권을 농락하고 조정을 탕란하게 하니 몇몇 이름난 벼슬아치들이 붙어 치밀하게 세력을 조성하니 중회에서 분하다 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